구성하는 구성 요소는 4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꽃자루를 먼저 들 수가 있어요. 꽃대와 그 다음에 꽃줄기죠. 엄밀히 말하면 꽃을 달게 하는 줄기 부분들과 그 다음에 꽃을 연결시키는 중간 부분들. 그래서 한쪽은 줄기에 붙어 있고 한쪽은 꽃받침에 붙어 있는 이 부분들이 바로 꽃자루예요. 자, 그 다음에는 지금 여기에는 그려지지 않았지만은 뭐가 있어요? 꽃받침이 있겠죠. 항상 꽃잎들은 꽃받침이 받쳐주게 잡아주고 있는 역할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꽃받침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한 그런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는 또 꽃잎이 있겠죠. 자, 나머지가 여기 지금 그리게 될 꽃술이에요. 꽃술. 자, 이 꽃술은 제가 이따가 따로 구분을 해드리겠지만, 그래서 꽃술, 꽃잎, 그다음에 꽃받침, 꽃자루 이 4가지가 꽃을 이루는 구성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꽃대를 방향을 틀어 가지고 바깥쪽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꽃자루를 이렇게 붙이는 방향으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고요. 아래쪽으로 향하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표현을 해볼게요. 또 하나 더 달아볼까요? 뭐 이 정도면 꽃을 4개나 달았으니까 이제 그만 달고요. 그 다음엔 여기다가 이렇게 뻗치면서, 이거는 지금 꽃이 떨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로 난초의 꽃은 5개의 잎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 5개의 잎들 자체는 첫 번째 가운데 있는 2개의 잎과 그 다음에 가장자리 3개의 잎으로 펼쳐지고, 꽃대랑 연결시켜주는 꽃자루, 그 다음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이 꽃잎들이 다 한꺼번에 모여지고 있는 꽃받침, 그리고 지금 여기다 이제 그리게 될 꽃술까지가 이 구성하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지금 꽃술을 한 3개씩 지금 찍어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원래 꽃술을 표현하는 방법들은 서로 연결시키는 부분들, 점을 찍고 삐치고 다음에 다시 점을 찍고 삐치고 다시 점을 찍고 삐치고 하면서 서로 연결시키는 것처럼 그 방향성을 서로 주거니 받거니에서 그 방향성을 유지시키는 이런 식으로 이게 3개짜리일 수도 있고 또 이게 4개짜리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연결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 한번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3개짜리나 4개짜리를 할 수 있는데, 원래대로 하면은 이거 하나만 쓰셔도 돼요. 이거 하나만. 그쵸? 하나만 쓰셔도 되고, 이게 2개만 쓰셔도 돼요. 이렇게 2개겠죠? 이렇게 2개. 그죠? 하나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2개이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3개이거나, 그 다음에 아니면은 전체가 묶여져 있는 이렇게 4개이거나, 그래서 하나에서부터 4개까지 거기에 걸맞게 표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꽃자루 방향들을 쓰실 때 유심히 보신 분들은 눈치챘겠지만은 이 꽃
방향에서부터 좀 꽃이 있죠? 꽃 방향에서부터 여기 만약에 지금 다시 여기에 꽃이 있다 그러면은 꽃 방향에서부터 이렇게 꽃대 방향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 그렇게 했을 수 있어요. 근데 얘는 거꾸로 꽃대에서 바깥 방향으로 제가 그렸어요. 혹시 이 부분들을 그리는 걸 눈여겨 보셨나요? 자, 꽃을 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는 거는 이건 생각보다 쉬워요. 왜 그러면 여기는 점이고요. 그렇죠? 이 구역으로 딱 반드시 들어가야 될 점이고 여기는 선이잖아요. 그냥 이 중에 이쪽으로 가든 이쪽으로 가든 어느 쪽으로 가서든 간에 이 전체적인 기울기를 유지를 하면서 이쪽 벽까지만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간이 되게 넓어요. 갈 수 있는 영역이. 그런데 여기는 하나잖아요. 어느 쪽에서부터 시작하더라도 반드시 여기로 가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된다고요. 그래서 꽃을 그렸을 때는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꽃대 방향으로 그리는 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냥 이렇게 그렸을 때는 간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심을 하기 때문에 굳이 바깥에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릴 이유가 없죠. 그냥 요 간격에 맞춰서 이 정도면 여기쯤에서 그리면 되겠다 싶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울기라든가 이런 것들만 보면서 바깥쪽으로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서 꽃이 있을 때는 꽃에서부터 꽃대 방향으로, 꽃대 방향, 줄기 방향으로 그리시고, 꽃이 없을 경우에 이렇게 꽃이 없을 경우에는 줄기에서부터 바깥쪽 방향으로 그리시면 된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윗방향에서 아래로 이렇게 꽂히듯이 이게 점점점 벌어지다가 보면은 나중에 이 정도에서 90도가 되고 더 밑으로 벌어지면은 뚝 떨어지게 돼요. 지금은 모여있는 상태로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꽃자루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모양을 보셔도 알겠지만 꽃잎들은 굵기 변화가 완연하게 볼 수 있는데 그것들은 옆면에서 보는 꽃잎과 그렇죠? 옆면에서 보는 꽃잎의 굵기와 그 다음에 앞면에서 보는 위에서 내려다보는 꽃잎의 굵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꽃자루는 똑같아요. 그렇죠? 같은 굵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꽃자루를 시작하실 때는 첫 번째도 맺어주시고 그 다음에 끝날 때도 맺어주시고 근데 어떻게 맺어요? 꽃대 방향에서부터 위로 뻗치면서 여기 모양들을 이렇게 둥글릴 수 있도록 그렇죠? 둥글릴 수 있도록 그 방향성 있게 이렇게 맺어주시면 돼요. 대체로 보면 이렇게 그리고 나서 삐침을 위로 삐치면 돼요. 위쪽 방향으로 삐침을 가져가게 되면은 이런 형상들을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들 두 개의 꽃잎들이 서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을 때 그러면서 하나, 둘, 셋, 자, 여기다 하나, 둘, 셋, 넷, 5개 꽃잎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건 사실은 꽃의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앞선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강의하면서 반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강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충분히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 색깔의 농도 변화예요. 이 부분들이 특히 윗부분들과 이 안쪽 부분들 농도 변화가 여기서 보시기에도 현저하게 드러나지 않나요? 바깥쪽 부분들과 안쪽 부분에 미세하지만 색깔의 변화를 보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방에서 제가 이렇게 붓을 눕혀가지고 이렇게 찍은 것도 아닌데 같은 방식으로 해서 똑같이 그렸는데도 불구하고 윗부분은 좀 진하고 흐리고 뭐 보셔서 알겠지만은 속도의 차이 그렇죠? 점점점 여기서는 천천히 가다가
여기서는 엄청나게 빠르게 쫙 이제 가는 속도의 차이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붓을 누르는 힘의 차이가 있죠. 처음에는 단단하게, 천천히 단단하게. 그러다가 나중에는 조금 더 붓을 들면서 빠르게. 그 차이에 의해서 먹의 입자가 이 부분들은 깊숙이 많은 양이 박혀 있게 돼요. 그리고 붓을 들면서 면적이 줄어들게 되고요. 그리고 속도가 빨라지면서 입자가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양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그 먹의 입자의 차이가 결국은 농도의 차이로 선생님들께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도록 되고 있는 겁니다.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에서 이렇게 안쪽으로 그린 것. 여기가 좀 꽃받침 있는 부분들이에요. 다시 안쪽으로 그리고요. 다시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슬쩍 들어오게.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슬쩍 들어오게. 또 이쪽에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슬쩍 이렇게 들어오게. 물론 여기에 이제 꽃절. 이것도 바깥쪽에서부터 꽃대까지. 전체적인 흐름들이 다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이렇게 해서 말려 들어가게끔 흘러가고 있어요. 모든 기운들이 바깥에서부터 안으로 다 들어간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선으로 긋는 꽃들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들이 외곽에 힘이 딱 고정된 힘이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꽃잎을 그릴 때 이 방향성들 그리는 방법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시만요. 얘네들을 그릴 때 우선 여기 제가 이제 그린 걸 한번 잘 보세요. 자, 꽃잎을 하나 그렸어요. 꽃잎을 하나 그렸는데 시작 지점이 어디예요? 붓을 처음 시작했던 부분들은 여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쪽이에요. 그리고 붓을 끝나는 부분들은 이거보다도 아니고 훨씬 더 뒤에서 끝나요. 여기 부분들을 허공에서 지나가는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시작 지점도 그렇고 끝나는 지점도 그렇고, 물론 시작 지점보다는 끝나는 부분들을 좀 더 길게 뽑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 방향들이 유지가 되니까. 보통 이렇게 그리려면, 양쪽 다 균등하게 그리려면 붓을 정확하게 세워가지고 90도로 세워가지고 중봉으로 지나가야 돼요. 그렇게 그려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서부터 이렇게 눌러가지고 여기까지만 딱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 돼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종이가 있으면 종이를 이렇게 해서 슬쩍 스치면서 닿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서히 다시 붓이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닿는 부분들은 조금 더 끝이 위에서부터 꼭 눌렀을 때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뭉툭하게 이렇게 돼요. 이렇게 뭉툭하게 되는데, 이게 아니라 끝도 물론 뒷부분 뾰족한 부분보다는 조금 더 뭉툭하긴 하지만 그래도 비교적 이렇게 끝부분들이 날렵하게 유선형으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뭉툭하지 않죠. 이것들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위에서부터 바로 내리 찍으면서. 그게 아니라 시작 지점이 훨씬 더 앞에 있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통과해서 끝날 때도 여기서부터 바로 끝나서 하는 게 아니라 붓이 점점점 위로 쓱 지나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꽃잎의 방향과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거꾸로 한번 그려볼까요? 거꾸로. 뾰족한 것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맺히면서 이렇게. 이거 그리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방향을 이쪽 방향으로 그린다. 이쪽 방향으로 그린다. 여기는 그럼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이 맺히는 부분들을 정교하게 맺히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는 꽃잎들을 그릴 때는 바깥쪽, 그리고 농도 변화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힘이 닿는 부분들이 훨씬 더 진하게, 그래서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으로 그리는 게 일상적인
표현법이다.